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실시각각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윤선입니다. 네. 먼저 오늘 준비된 소식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지역 문화 소식 알려드리는 문화 초대석이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 그 인디 뮤직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에서요. 한지로 꽃을 만드는 그런 작가가 계시네요. 한지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분 만나보겠고요. 그리고 대구에 요즘 이 문학 로드가 아주 인기랍니다. 문학적인 공간을 찾아서 우리 최선아 리포터가 직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지금 제주에서 초록빛이 한창 돋아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녹차 체험 현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생방송 시시각각 LTE 현장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문채영 리포터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바로 불러보죠. 네. 문채영 씨.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현장을 늘 생생하게 전해드릴 문채양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보이시죠? 수창 청춘 맨션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곳이 예전에는 담배 제초장 사택으로 사용돼서 아무래도 아날로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건물 자체가 예전 그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운데요. 이곳을 리노베이션해서 젊은 작가들의 작업실이랑 또 전시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B동에서 여러분들께 작품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한번 들어와 보시죠. 일단 작품들이 굉장히 멋지죠. 이 작품을 오늘 소개해 주실 관계자분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독립 큐레이터 박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전시실에 딱 들어오니까 조명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또 핑크핑크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이번 전시는 어떤 전시를 하고 있나요? 네, 이 수창 청춘 맨션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 근대와 현대를 모두 아우르는 공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지금은 네, 그런 대중들에게 열려져 있는 공간이라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대중과 함께 소통하려고 만든 기획 전시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름이 또 약간 톡톡 튀더라고요. 아팝트전. 네, 네, 네. 아팝트전은 그럼 어떤 거죠? 네, 팝이라는 요소 자체를 그 대중이라는 요소와 키치하고 현대에서 팝이라는 요소 자체를 섞어서 그리고 이 공동주택의 아파트라는 속성까지 합쳐서 만든 제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또 이렇게 작품들을 쭉 둘러보니까 좀 신기한 작품들로 많았어요. 그러면 이쪽에 와서 어떤 걸 좀 둘러보면 좋을까요? 그 여기 앞에 있는 그 의자 작품도 아, 저쪽에 앞쪽이에요? 네네네. 한번 가볼까요? 네. 의자 작품. 안 그래도 색깔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감 네. 자체가. 네, 네. 김소영 작가의 작품인데 네. 그 이 공간 자체가 노동자들의 기숙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 작품 자체도 하나하나 보기에는 네.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네. 하나하나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만든 작업이라서 네. 와, 하나하나 직접 하신 거래요. 진짜 굉장한데요? 한번 만져보면 안 되죠, 이게 또. 만지는 앉지도 안 되고, 만지셔서도 안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볼 수 있는데요. 와, 진짜 작가님들이 정말 힘들게 작품을 만드셨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러면 이 전시회, 이번 전시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그 공간 자체가 섹션마다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네. 작가들마다 그 얘기하는 팝이라는 요소 자체를 좀 다 다르게 해석해서 재밌게 표현해가지고 네. 취향에 맞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작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이쪽에 오니까 포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나가면서 다 사진 찍어도 잘 나올 정도로 예쁜 공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번에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릴 작품이 신종환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렇게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진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제가 여러분들께 재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너무 귀여운 작품이에요. 캐릭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도 오늘 또 오셨다고 하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창 청춘맨션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작가 김채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일단 작품이 보니까 작가님처럼 너무 귀엽네요.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권태로움을 표현한 건데요. 네네. 우기라는 것은 비가 올 것 같은 기운이라는 뜻을 가졌고 네. 삶을 살면서 현대인이라면 의문과 권태를 느낄 수 있는데 그거를 묵묵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혹시 이 우기 작품을 통해서 작가님 마음을 표현한 건가요?
네네. 오, 작가님 멋지신데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되셨잖아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이렇게 수창 청춘맨션이라는 게 사택을 리노베이션한 네.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 공간에 뭐 대중적인 팝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분들께서 조금은 더 편안하게 관람하고 방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뜻깊었습니다. 네, 멋지세요. 이 욱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탄생하게 됐는지 또 그게 또 좀 궁금하네요. 원래는 노트에 드로잉으로 낙서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낙서로 시작했는데 네. 작품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영상처럼 만들다 보니까는 네. 좀 많은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작가님의 우기 작품을 좀 더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그러면 저희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보러 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수창 청춘맨션에 오시면 많은 작가님들이 훌륭한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네. 네, 그럼 저는 반대편에 또 작가님 우기 작품이 있는데 저거 같이 한번 보러 가볼까요? 이쪽에 또 보니까요. 이거 보세요. 감독님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진짜 포토존일 것 같아요. 조명이 들어오면서 우기가 앉아있는 작품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쪽 옆쪽에 보면요. 우기가 부끄러워서 살짝 가려져 있어요. 반쯤 가려져 있는 작품이 있고 밑에 보면 감자가 또 8개 있거든요. 근데 이 감자가 원래 작가님이 말씀하시기에는 10개였는데 2개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하루빨리 가져가신 분 2개 갖다 넣으시길 저희 부탁드리면서 이 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춘맨션 많이 놀러 오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핫한 현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대구에 이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차츰 점점 늘어가는 곳이 있다는 건 정말 네.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수창맨션 아파트전이 6월까지니까요. 언제든지 가셔가지고 젊은 작가들의 작품 함께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문화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구의 인디음악의 역사, 대구 인디음악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보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지금 한창 대구 인디 뮤직 박람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기획 진행을 맡고 있는 인디053의 이창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디053의 이창원 대표입니다. 네, 제가 뭐 소개를 다 해버렸습니다. 네, 보니까 우리 지역 그 인디 음악의 역사가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좀 의미가 클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인디 음악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제 인디 음악은 어떤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이 아티스트들이 기획에서부터 뭐 제작, 판매까지 스스로 모든 것을 자신들이 하는 시스템을 좀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 온 지가 이제 지역에서도 20년이 됐고요. 어떤 개인의 기억으로만 존재했던 옛 추억들을 좀 공적인 기록물로 만들어 보고자 이번에 행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 행사가 바로 지난 2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름하여 대구 인디 뮤직 박람회. 소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이제 인디 음악의 시점을 9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작을 한 게 96년에 이제 클럽 헤비라고 하는 공간이 생기면서 지역의 인디 음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시점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각 귀감별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 또 그때 자료들, 또 함께 하셨던 분들의 인터뷰들 이렇게 모아내는 작업들을 좀 했었고요. 사실 이제까지 인디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일부 소수 특정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어떤 이러한 것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공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의 또 중요한 어떤 자료들, 특히 청년 문화의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이렇게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그 박람회 개막식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좋습니다. 음악 콤바 또 이폴라 대구 인디 뮤직의 역사를 조금 전시 포럼 공연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전시는 저희가 그 시대별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96년 이전에 언더그라운드 시절부터 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이제 초기 인디 음악 씬에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그 호황과
그다음 세락이 함께 있었던 시기, 그 이후에 DIY가 만들어졌던 시기, 그다음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졌던 시기까지 해서 현재 이제 음악 창작소가 만들어져서 음악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까지 총 6시기로 해서 저희가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시를 보시면 저희가 인터뷰와 함께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을 텐데요. 이 자료들 중에서 보시면 처음으로 아마 보여질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는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뭐 밴드를 하고자 하면 한다든지 아니면 공연이나 이런 것들 홍보가 이루어졌다면 그 당시는 이제 잡지들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 이제 잡지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컴필레이션 앨범들,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밴드들, 그 다음에 지금 왕성한 활동하고 있으신 분들의 첫 번째 앨범들,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방탄소년단의 이제 슈가가 처음으로 프로듀싱했던 곡이 담겨 있는 음반들도 전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가의 언더그라운드 시절의 공연 사진도 어딘가에 숨어져 있을 겁니다. 함께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구 인디 뮤직 박람회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 담겨 있는 작품들도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좀 굉장히 이번에 좀 재밌게 본 것이 예전에 공연 티켓들이에요. 최근에는 공연 티켓들이 이렇게 뭐 모바일로 나온다든지 예. 그냥 영수증 형태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공연의 특성에 맞게 티켓들을 다 그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었고요. 앞서 우리 인터뷰에도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유명해진 이 아티스트들의 예전 모습들, 지역에서 활동했던 모습들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뭐 BTS의 슈가라든지 뭐 신현이와 김루트라든지 네. 10cm의 권정열 씨가 지역 클럽에서 활동했던 모습들, 이런 아주 좋은 귀한 영상들 이렇게 또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은 뭐 귀한 사진들도 나오고 있고 앞서 그 잡지도 한번 이렇게 화면에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구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이번에 정말 저 방송으로서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그 박람회 전시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꺼이 개인 자료들을 많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는 그 많은 분들의 어떤 인터뷰들, 예전의 기억들을 좀 기록하는 것도 좀 함께 했었는데요. 클럽 관계자라든지 기획자들 또 팬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아티스트들과 함께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과거의 기억들을 이렇게 쭉 구술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네. 직접 들어보실 수 있게 저희가 영상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그 당시는 대학교 밴드, 그러니까 그 당시는 92년도라든지 94년도 뭐 그 정도 때는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중들이 이렇게 공연을 음악을 접할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대학교 밴드가 공연을 대학교 밴드든 아니면 유명하지 않은 밴드든 공연만 하면 사람들이 진짜로 많이 왔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고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가 없으니까 어떠한 밴드든 어떠한 가수든 공연을 많이 하면 관객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보면 제가 보기엔 인디씬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카피 음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3팀? 내 기억으로 당장 그거보다 더 있겠죠. 제가 모르는 팀도 있었을 거니까 당장 떠오른 팀 한 3팀 정도는 직접 음악 만들고 음반도 내고 했었어요. 지금은 어쨌든 다 활동 못 하고 계시지만 인디라고 할 수가 없죠. 어쨌든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기존 기획사에서 오디션을 통하고 데모 테이프 보내고 컨택돼서 하는 시대였으니까. 밴드 붐이기도 했었지만 공연을 할 장소도 엄청 많았었어요. 야외 공연 특히 그런 페스티벌도 많았고 그 상설이었었거든요. 그게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었고 철도청하고 또 친분이 있었어요. 그걸 들이밀었죠. KTX 이제 개통을 하는데 우리 돈 안 주셔도 좋다. 장소 협조와 전기만 달라. 그래가지고 차에 장비 싣고 전국 KTX 역을 다 돌아다녔어요. 무식하게. 그래가 음반 팔고 그 현장에서 음반 팔고 판 돈으로 밥 사 먹고 또 잠자고 다음날 또 역에 이동 또 하고 거의 집시죠. 뭐 제가 네. 네 분의 목소리만 들어봤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의 그
한마디가 대구 인디 음악에 있어서는 그게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 인디 음악의 예.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문화 전반에 대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생산에 대한 이야기들,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또 뭐 뒤에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거리 공연, 또 버스킹에 대한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짚어내는 것도 저희의 좀 역할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뭐 전시를 통해서 대구 인디 음악의 역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그 대구 인디 음악의 현 위치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맞습니다. 네, 현재 뮤지션들에게 어떤 활동의 공간을 제약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음반을 내게 되면 곡을 발표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다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있는 이 뮤지션들도 어떻게 하면 해외 진출을 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 지역 음악 씬에 좀 많은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게 다양한 어떤 사례와 사례에 대한 공부와 또 선례를 가졌던 분들이 오셔서 함께 포럼을 열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토론은 이런 박람회가 아니면은 잘 펼쳐지지 않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기점 어떤 예. 좀 그 계기가 있어야 그렇죠. 이런 자리가 좀 모여지는 것 같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떤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좀 선진적인 사례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포럼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셨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는 홍대 놀이터 그리고 몽고에서 열리는 플레이타임 그 외에 많은 저 세 스테이지는 저희가 공식 독립음악을 한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자기 스타일이 뚜렷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스타일들이 서울에서 느끼지 못했을 때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고 대구 자체적으로 굳이 서울로 오지 않더라도 해외에 있는 도시나 뭐 협단체들과의 네트워크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대구 음악 창작소가 기획을 잘 하면 해외에 있는 다른 도시 내지는 다른 페스티벌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컨텐츠가 그만큼 다양하고 나갈 준비가 돼 있냐라는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가능성은 대등하게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지역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아티스트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지역적인 한계나 그런 것들은 많이 그래도 희석화될 수 있는 좀 환경이다 보니까 뭐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하든 대등하게 기회는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네,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네. 정말 우리 지역 출신의 좋은 뮤지션들 아까 몇 분 언급도 해주셨지만 참 많이 있잖아요. 인디 음악이 조금 더 좀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한테 좀 맞습니다. 이제 좀 다른 음악이 아니라 정말 같이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이라는 인식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제 아카이브는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기록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개인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그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분야도 이 지역 문화, 그러니까 지역 문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처음으로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그 기록에 대한 관리가 공적으로 어떻게 좀 잘 되어야 될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좀 그런 선진적인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지역 아티스트들이 이제는 제작까지는 어떻게든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유통이 되고 팬들을 만나는 판매하는 시스템에서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이런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흥시켜 나갈지 좀 머리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자료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아쉬운 게 이번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이 자료들이 또 흩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개인에게 돌아가나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책을 만든다든지 온라인에서 또 계속해서 이 자료들을 또 찾아보실 수 있게 만든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들어가긴 할 텐데 좀 상설적으로 인디 음악을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이런 자료들을 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디 음악에 있어서 지역적인 어떤 이런 구분이 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인디 음악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떤가요? 서울을 제외하고는 사실 예. 그 대구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가장 인디 음악이 좀 부흥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서울 제외하고는 그런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른 곳들은 사실 정말 더 열악합니다.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티스트라든지 뭐 기획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없는데 대구는 그래도 있긴 해요. 이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관심을 많이 주시고 좀 도움들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어떤 스타 아티스트들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긴 합니다만 대구 인디 뮤직 박람회 이런 디딤돌이 앞으로도 좀 매년 내지는 정기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뭐 이런 행사들뿐만이 아니라 예. 그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클럽이라든지 공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평소에 만들어지고 있는 공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부터 오는 네. 그 토요일까지 우리 대구 음악 창작소에서 우리 대구 인디뮤직 박람회에 공연이 펼쳐집니다. 점심 7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좀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4월 28일에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요. 지구의 날 행사. 예, 지구의 날 행사에 저희가 또 인디뮤직 사운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공연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역 인디 뮤지션들을 대거 한 자리에서 좀 편안하고 시원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 알차게 홍보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언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세요.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인디 뮤직 박람회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인디053의 이창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맛이죠. 물감에 물을 섞는 물맛, 물 번지기 효과 이런 게 매력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림이 제일 남는 것 같아서 여가 시간이나 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찾아오세요.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제 만족감? 지나가다가 등산할 때 특히 들꽃 보면요 많이 그리고 싶어요. 직접 봄이 되면서 이제 꽃들과 잎들이 이제 예쁘게 피어나잖아요. 맑고 깨끗하게 그릴 수 있는 수채화 배우러 오세요. 꽃은 실제로 하다 아름답지만 네. 종이 위에 한 겹 한 겹 그려진 그 모습 너무 또한 좋아요. 예. 절대 시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소식도요. 네. 꽃인데 역시 종이꽃입니다. 근데 그렇죠. 종이 위에 올리는 꽃이 아니라 종이로 만들어내는 꽃이거든요. 공예 작가 이민아 씨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색색의 꽃들이 세상을 수놓는 봄. 카메라를 쥔 이민아 씨의 손길이 분주해지는 계절입니다. 그녀는 사진에 담은 꽃들의 아름다운 순간을 한지로 재현해냅니다. 지화공예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왕실 행사나 그럴 때 꼭 그 한지꽃이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과거 꽃일장이라 불리던 한지꽃을 만드는 사람. 오늘은 한지꽃 작가 이민아 씨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카메라에 담아온 봄꽃들이 한지로 피어나는 미나 씨의 공방. 자연의 꽃이 제각각이듯 손으로 만드는 한지꽃 역시 똑같은 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미나 씨는 바로 그 때문에 지화공예를 선택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보통 한지공예라고 하는 전지 작업을 했었는데요. 좀 단순 작업이기도 하고 좀 뭔가 창의적으로 창조해내는 그런 것에 더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펼치기 시작한 한지공예의 꿈. 그녀는 한지꽃의 매력을 더 많은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공예박람회와
헝가리 한지 문화재 등도 그 무대가 됐죠. 어떤 분은 원래 좋아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여기 한지 꽃을 보시고는 한참을 바라보고 가셨거든요. 너무 은은하고 따뜻하고 색감도 너무 잘 표현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지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살아있는 느낌? 한지는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제 꽃도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색을 낸 꽃잎과 이파리는 인두로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사계절만큼은 아니지만 한지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꽤 오랜 작업이 이어집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또 색감인 것 같아요. 저는 색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쁜 꽃이지만 촌스러운 색깔, 너무 쨍한 색깔을 놓으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그런 색감을 넣으면 사람들은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미나 씨는 자신처럼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방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지꽃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아래층 공방에서 활동하는 바느질 작가 조양선 씨에게 그 매력을 전해봅니다. 그러니까 생화하고 좀 다르잖아요. 생화하고 좀 다른데 또 좋아하고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지라는 게 주는 자연스러운 질감하고 그다음에 색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종이가 주는 사람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조합해서 나중에는 좀 콜라보도 좀 하고 싶고 좀 그런 느낌도 많이 받는 작가님이세요. 지난해에는 한지축제에서 한지 소녀상을 만들어 감동을 전했는데요. 꼬박 2달간 매진한 고된 작업이었지만 보람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는 올해 초 새롭게 문을 연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 그녀의 한지꽃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꽃은 모란꽃인데요. 이 모란꽃은 궁중의 꽃이라고 해서 예전에 왕실을 상징하는 꽃이었어요. 제가 만든 이 꽃 색감이 좋다고 하셔서 이렇게 색감을 넣어서 봉오리 활짝 핀 것, 그리고 조금 피기 시작하는 꽃까지 해서 자연스럽게. 한지꽃의 매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미나 작가는 오늘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한지 꽃을 좀 대중화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게 간단한 꽃을 만든 키트를 제작해서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걸로 통해서 한지꽃을 만드는 걸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 한지꽃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지와 꽃으로 자신만의 꽃길을 만들어가는 이미나 작가. 그녀가 만드는 꽃길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한지꽃을 소개한다고 해서 대충 어떻게 딱 예상은 했는데 전혀 다른 한지꽃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한 것처럼 생화하고 좋아하고 느낌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죽어있는 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 한지 특유의 그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듯한 그 느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널리 대중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꽃을 만지면서 힐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근대문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는 문학 로드, 대구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근대 문학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 대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특별한 문학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들어갈 곳은요, 이곳이에요. 이곳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대구에 모여 전선 문학의 꽃을 피웠다. 해방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대구와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문학인들,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그들의 흔적. 최선아 리포터와 함께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과거로의 문학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실까요? 문학 로드 여행에 앞서 근대 문학의 고향 대구를 좀 더 알기 위해 대구 문학관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1920년대부터 대구 근대문학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대구 문학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 대구 문학관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 뒤에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대구 문학과 좀 관련이 있는 분들인가요? 네, 뒤에 보이는 조형물이요. 대구 문학을 상징하는 죽순 모형이고요. 이곳에서 대구와 관련 있는 많은 문인들을 흔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문학 로드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학 로드를 하면 오늘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분들의 흔적과 숨결들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물일곱 개 문학 로드 중 가장 먼저 찾은 이곳, 대구 최대 번화가인 중앙로에 인접해 있는 거리인데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기가 문학 로드 첫 번째 길인데요. 조금만 있다 가면 바로 저기가요. 아주 신기하고 독특한 그런 작품이 있는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이요? 네, 문학 로드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건물이랍니다. 우와, 네. 여기 작품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1950년대에 출판업이 발달했던 대구. 특히 이곳은 해방 이전부터 일본어로 된 책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지던 곳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저 작품은 피카소 그림처럼 좀 독특하거든요. 어떤 작품이에요?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네, 저 작품은요. 서석교 화백이 30대에 만든 작품인데요. 큰 황소가 야구공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정말 황소가 야구공을 이렇게 들고 있네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이 작품이 그러면 왜 이 중심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 건물이요. 문성당 출판사라고 그리고 합진인쇄사라고 했어요. 그때 대구 출판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서석교 화백과 작품과 함께 이렇게 출판사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가 출판업계로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네, 이게 바로 대구 출판업이 시작된 곳이고요. 대구 문학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죠. 신기하네요. 네. 문학의 향기가 머무르는 예술인의 옛 거리. 그 흔적을 최선아 리포터가 따라가 보는데요. 선생님, 이 골목을 쭉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곳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곳이요. 그 당시에 대구에서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북성로인데요. 특히 한국 전쟁을 계기로 전국에서 활동하던 많은 문인들과 예술인들이 이곳으로 피난 오셔서요. 여기에서 많은 예술의 혼과 문학의 혼을 이렇게 심었던 그런 유명한 거리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쳐 대구와 인연을 맺은 수많은 거장들. 그때 그 시절 북성로와 향천동은 문학 예술이 오고 갔던 살롱의 거리였습니다. 혹시 그 청포도 시인 하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청포도 하면 이육사 시인. 네네네. 그분이 활동했던 청포도 다방도 있고요. 그리고 또 꽃자리. 그러니까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했던 그 꽃자리의 시인, 구상시인도 이곳에서 활동했고요. 특히 우리 그 황소 그림 하면 혹시 누가 생각나세요? 황소하면 이중섭 화가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 이중섭 화백도 그때 여기 오셔서 그분이 담배 은박지에다가 캔버스를 삼아서 여기서 황소 그림을 그렸던 그런 백록다방 등 아주 유명한 예술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천재 화가 이중섭이 자주 거닐던 거리. 그리고 그 골목길을 따라 펼쳐진 예술인의 옛 거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랜드 피아노가 처음으로 연주됐던 작은 다방, 그리고 문학인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하원
여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월여관. 지금으로 따지면 5성급 호텔인 거죠. 지금은 5성급 호텔이었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는지 볼까요? 여러분, 지금도 화교의 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사교의 장으로. 근데 조금 뭔가 어르신들이 많은 사교의 장으로 바뀌었네요. 점점점. 이 거리엔 당시 피난 문인들의 사랑방이었던 찻집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이곳은 이중섭 화가의 절친이자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구상 시인의 출판 기념회가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북송로에 다양한 다방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터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같은 장소, 같은 건물, 같은 이름까지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 예술가들의 기운이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대구 예술가들이 차도 마시고요. 문학의 꽃을 피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뭔가 저도 예술가의 기운이 마구마구 샘솟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전선 문학의 꽃을 피운 예술인의 옛 거리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닿는 이곳. 흔한 동네 골목길 같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데요. 선생님, 이곳이 대구 최초의 문해지인 죽순과 관련된 곳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요, 1946년에 최초의 문해지였던 그 죽순이 발간된 유명하고 의미 있는 장소랍니다. 어떤 곳이었어요? 원래 이곳은요, 우리 대구의 유명한 시인이셨던 이윤수 시인께서 명금당을 하셨던 곳이거든요. 명금당이라고 하면 좀 금은방이랑 비슷한데 맞나요? 네, 비슷하긴 한데요. 금은 아니고요. 이윤수 시인께서 시계방을 운영하셨던 곳이고요. 푸짐하게 음식도 대접하고요. 직접 커피도 끓이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문인들과 예술인들이 늘 드나들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문학 로드의 마지막 코스는 대구의 대표 명소 청라언덕. 처가가 대구인 현진건 작가가 산책을 자주 했던 곳이라 해서 현진건의 길이라고도 불립니다. 선아 씨 왜 그러세요? 아니, 오늘 왠지 운수가 좋다고 했어요. 감독님께서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작가님께서 달달한 커피도 사주시고 왠지 운수가 좋다고 했어. 근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헌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이 이곳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요. 그 극 중에 주인공이 인력거꾼이잖아요. 그래서 이 곳을 보시면 90계단 사이에 수레길이 있어요. 그리고 저 끝에 보면 설렁탕 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운수 좋은 날이 생각이 나서 울게 됐어요. 문학을 느끼고 여행을 느낄 수 있었던 대구 문학로드. 잠시나마 근대 문인들의 흔적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북송로를 쭉 둘러보면서 그 시대 대구 예술가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 문학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 속으로 떠나는 대구 문학로드를 통해 대구 문학의 역사와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 고운 문학의 향기가 스며드는 대구 문학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이 문학 여행 참 괜찮네요. 이렇게 책 한 권 들고 요즘 바깥 산책하기 참 좋은 날씨니까 이렇게 거닐거닐하다가 옛날 다방에서 또 책도 좀 보고 또 나와가지고 저렇게 청라언덕 길도 걸어보고 하면은 그 자체가 참 좋은 주말 힐링 장소일 것 같아요. 일대 행사가 6월 말까지 매주 주말에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예, 밑에 자막으로 또 나가고 있죠.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또 이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소식은요. 우리나라 24절기 중에서 그 고구에 맞춰서 네. 제주도에서 아주 특별한 녹차 체험 행사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제법 큰 행사라고 하는데 네. 같이 만나보시죠. 입속까지 번지는 봄의 맛, 바로 이 맛이야.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실래요?
오감 만족. 봄의 향연이 입안에서 터진다. 은은한 차향에 진하게 녹아드는 자연의 맛. 봄의 에너지를 따고 음미하는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봄비가 내려 배꼽을 기름지게 한다는 고구. 고구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귀하디 귀한 오늘의 주인공은? 나만의 녹차를 만들러 왔어요. 힘들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녹차 따러 왔어요. 연녹색 찻잎이 온기 가득한 햇볕을 받으며 자랍니다. 흙, 물, 빛, 바람, 안개라는 제주만의 특별한 자연 환경을 담아 봄을 피운 찻잎. 제주 자연의 풍미와 건강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매년 4월 22일 고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농업생태원에서는 수제 녹차 체험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제주 녹차가 얼마나 우수한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번 행사는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찻잎을 따고 덕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드디어 차밭으로 출발. 고사리손, 어른손 할 것 없이 하나하나 찻잎을 정성스레 따면서 마음까지 한결 여유로워지는데요. 자연 속에서 오롯이 체험에 집중하다 보면 잡념까지 싹 사라집니다. 와, 아니 뭐냐, 세 분이서 이렇게 옹기종기 찻잎을 따고 계신데 와, 정말 많이 따셨어요. 제가 따서 차를 직접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설레요. 너무 많이 따서 기쁘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나눠 먹으면 더 기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막 무당벌레도 나오니까 재밌어요. 윤서연 리포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녹차를 손수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와 설렘을 안고 열심히 잎을 따보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막 따도 돼요? 소연 씨, 이렇게 따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이 차잎을 어떻게 따요? 이렇게 안 따고. 여기 보시면 창이 하나가 보일 거예요. 네. 창 모양을 닮아서 이 창이라고 하는데 1창 2기 해서 잎 2개 해서 2기라고 하는데 1창 2기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지금 소연 씨는 너무 많이 잎을 너무 많이 자르셨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네요. 배운 만큼 제대로 보여주마. 즉석에서 펼쳐진 찻잎 따기 대결. 고구차의 관건은 1창 2기. 두 장의 어린 잎이 붙은 싹을 따서 만들어야 부드러운 맛이 탄생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두 개는 제가 딴 거고요. 여기 있는 두 개는 우리 참가자 대표 김미경님께서 따주셨습니다. 자, 이제 누구께 더 좋은 찻잎인지 선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떨립니다. 자, 하나가 숨어가 있었어요. 지금 잎이 하나 나왔죠. 요거는 조금 더 좋은 잎 아니에요? 여기 또 숨어져 있는 건데, 이거는? 근데 숨어져 있어도 저희가 아까 1창 2기로 오늘 수확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제일 좋아 보이고 제일 커가지고 이걸 골랐는데 이게 그럼 1창 3기네요, 저는. 여러분, 찻잎 따실 때는 1창 2기 꼭 기억해 주세요. 고구의 잎을 따 만든 차는 은은하고 순한 맛이 특징인데요. 항산화 효능과 동맥경화 예방, 체내 나트륨 배출 등의 효과는 다양한 음식으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녹차에는 아주 유용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집에서 녹차 샐러드, 녹차전, 녹차 장아찌를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녹차 약밥, 녹차 기름떡을 만들어서 간식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소쿨이 가득 단 찻잎은 전통 방식의 덕금 녹차로 탄생될 예정입니다. 200도가 넘는 가마솥에서 찻잎을 덕는 손길이 분주하죠. 약 7분에서 10분간 이 덕금 과정을 거치는데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답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덮고 계신데 저도 덮을래요. 소연 씨 화장을 지우셔야 덮을 수 있는데. 화장을 지워요?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찻잎이 다 배일 수도 있고요. 향이 배일 수도 있고 화장 상태에서 열기가 이제 화장품을 밑에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근데 저 원래 얼굴이 이래요. 화장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눈도 진하고 눈썹도 있고 이래서 지우는 거 아닌데 원래 얼굴이 이런 건데. 워워 소연 씨 이제 그만. 지극한 정성과 인내가 필요한 차의 탄생 과정. 차의 산화 방지를 위해 수분을 빼는 덕금 과정은 여러 사람이 고온을 견디며 이뤄냅니다. 이처럼 배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더해 더욱 진한 향이 탄생할 듯하죠.
저희 덮는 과정에서는 온도가 가마솥 온도가 이제 200도, 250도 점점 이제 줄이긴 하지만 온도 때문에 열기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한 분이 오랫동안 못 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세 네 분이 돌아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덮고 그다음에 유념하고 덮고 유념하고 이제 세 번째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네 번째부터는 덮고 건조시키고 덮고 건조시키고 이제 한 6번 정도 해서 이제 구중구포가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제다 과정 중 하나인 유념. 잘 덮어낸 찻잎을 꺼내 굴려가며 비비면서 모양을 만드는데요. 겉으론 쉬워 보여도 강약을 조절하며 한 방향으로 비벼줘야 효과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다들 진지하게 유념을 해보는데요. 자, 밀어주세요. 강약 조절하면서 이거는 차잎에 자, 강약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돌리라고 하시는데 이거 지금 어떤 과정이에요? 차잎에 상처를 줘서 차를 우렸을 때 차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 상처에 잎을 이제 닫히게 해서 즙이 밖으로 잘 나오게 하고 이제 보관도 하기 쉽게 부피가 줄어들고 저장도 하기 쉽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이거 유념 작업 해볼 수 있을까요? 해볼 수 있죠. 오, 그럼 저도 한번 해볼게요. 유념을 하다 보면 코끝까지 녹차잎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구중구포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녹차. 손마디에 짙게 밴 차향기가 마음 깊은 곳까지 초록의 기운을 꽉 채워주는데요. 다들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 때로는 재미도 있고 예. 이렇게 귀한 거 만들게 해준 사람들도 너무 고맙고 예. 이건 이제 우리가 힘들게 해봤으니까 먹을 때는 좋게 먹고 힘들게 만드는 게 귀하게 먹겠어요. 차가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진짜 더 이제 저도 차를 마실 때 진짜 좀 정성스럽게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좋은 분들하고 나눠서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성으로 만든 수제 녹차. 이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마셔봐야겠죠? 오늘 수고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녹차 한 잔. 은은하게 이어지는 맛의 여운은 차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제 몸에 봄이 와요. 손수 만든 녹차 한 잔은 채우고 번잡했던 마음은 비워봅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녹차. 제주 자연이 허락한 특별한 선물에 이 봄도 더욱 싱그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제주 봄이 선사하는 녹차 만끽해보세요. 제주의 자연을 담은 녹차 드시고 건강하세요. 여린 잎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렇죠? 네. 싹 우려내는 그 녹차 한 잔이면은 뭐 봄도 물론이지만 이 몸속까지 그 봄의 깨끗함이 침투해서 아주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덮을 때는 민낯을 보여야 되니까 좀 친밀한 사람끼리 같이 체험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고요. 네. 이제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네. 얼마 남았죠? 이제 한 달 남았죠?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무거운 몸으로 방송하는 게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보시는 분들마다 저 배를 가지고 저 어떻게 저렇게 서 있냐 하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 참 많이 있었는데 네. 뒤에 의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배려해 주신 제작진 분들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걱정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참 감사드리고요. 네. 전 오히려 진짜 태교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것도 보고 앞으로 저기 가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를 갖고 보니까 훨씬 보는 것들이 많아지고 생각하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옆에서 이렇게 묵직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이유진 아나운서 다음 주부터 이 그렇죠? 선배만큼 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유, 걱정해요. 제 자리가 너무 빨리 잊혀져 버릴까 봐 금방 돌아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시죠. 네, 그동안 너무 즐겁게 잘 봤고요. 조금 건강하게 아이 낳고 돌아와서 좀 더 넓고 좀 깊은 시선으로 더 여러분들과 많은 것들 나눌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는 유황온천으로 즐기는 도심 속 워터파크 엘리바덴에서 온천 이용권을 드립니다. 바다에서 태어난 소금이 저 높은 히말라야를 올라 핑크빛 보석이 되었대요. 핑크. 히말라야 핑크솔트로 빛나는 잇몸. 히말라야 핑크솔트 치약. 믿고 쓰는 LG 생활건강. 누가 알았을까?
바다의 진미 전복과 흙 속의 보석 트러플 오일이 만나 이런 요리가 될 줄. 트러플 전복죽. 새로운 맛집 본죽. 오늘 올래요? 너네 CC렌즈 알아? 이건 색다른데 자연스럽게 빛나. 너 오늘 달라 보인다. CC렌즈 했거든. 서클과 컬러가 만나 새로운 CC렌즈 탄생. 이제 CC해봐. 프레쉬룩 CC렌즈. 네이버의 새로운 검색 그린닷 터치. 근처 편의점 알려줘. 이동 중에 물어보고 싶을 때 그린닷 음성을 눌러보세요. 네이버. 야, 좋다. 이런 온천 여행을 원한다면 호텔스닷컴에선 10박이면 1박 무료. 가족에게 여행을 선물하세요. 호텔스닷컴 나를 위한 여행. 쏙쏙쏙 한 방울 강력하게 한 방울 반만 쓰는 탑스. 고농축이 아니다. 고성능 세제다. 한 방울의 힘. 탑스텝. 이병선아. 아하. 입병 불편하게 하지 말고 쉽게 1분만 각을 치료하세요. 아픈 입엔 큐. 다들 아파! 나 100%가 뭐지? 아, 참 요즘 이 뜻도 모르고 우유를 마시.